한국산이라고 표기된 유명 식품업체의 미역에 중국산이 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중국산 미역과 한국산 미역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정황을 여수해경이 포착했는데 전국에 유통되는 메이저 브랜드여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순천의료원 등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슴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도내 요양병원 종사자와 65세 미만 입소자 등은 90%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달 중 결실을 맺을 것이라던 여순 사건 특별법이 다시 삐걱이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뭔지 심각한 변수인지 짚어봤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5월 광주 어머니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있잖아요. 80년 당시처럼 투쟁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미얀마 유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상표의 미역을 납품하는 산지 업체가 오래전부터 중국산 미역을 한국산에 섞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판매액만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경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식품 기업에서 출시되는 미역 완제품입니다. 포장지에 큰 글씨로 100% 국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미역을 납품하는 협력사 3곳 중 한 곳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역은 완제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크게 2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1차 가공은 채취한 미역을 세척하고 삶은 다음 소금에 절이는 과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1차 가공한 미역의 잎과 줄기를 분리하는 2차 가공을 하겠다며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중국산이 섞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정은 이렇게 2차 가공이 끝난 후 한국으로 가져올 때였습니다. 중국산 미역과 한국산 미역의 차이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중국산 미역과 한국산 미역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해당 업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언비가 알려가지고 그런지 우리들은 중국이라고 국자도 모르요. 유언비어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했다고 바로 우리들은 이심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취재진은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미역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산지 공장에가 제조자가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20kg씩 그 PP마대로 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상하다. 왜 여기가 회사에 한글 표기상에 들어있나 했더니 또 중국 현지 업체에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간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发到了韩国，就是从中国到韩国，多少吨？哎呦，它不少吧，很多。那是什么时候？好多年的。好多年。多年。从12年是13年开始。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그동안 시중으로 유통한 중국산 미역의 수량은 3천여 톤, 시가 5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식품기업 측은 해당 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고 있고 자신들도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체 품질 검사를 시행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치료해온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또 도내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90%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운반 차량이 군경의 호송 아래 강진의료원으로 도착합니다. 봉인 스티커를 해제하고 다시 백신 냉장고로 옮기기까지 까다로운 온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온도 확인해 주세요. 3.8도 정상입니다. 네.
지난해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47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해온 강진의료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진 등 120명이 입원 접종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달리 초저온 냉동 보관부터 희석 등을 거쳐야 하다 보니 미리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동료들을 접종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제일 컸었는데 이걸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걱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전남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치료병원은 강진의료원을 포함해 모두 7곳. 접종 대상이 120명 이하인 국립나주병원 등 4곳의 의료진들은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포와 순천의료원까지 770명의 의료진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를 완치하는데 종결시키는데 아마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슴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등은 90% 이상 접종을 마쳤고 이달 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3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 고흥 종합병원장이 릴레이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고흥 종합병원의 유홍석 원장은 오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목포 기독병원과 순천 한국병원에 이어 릴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들은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기 시작했으며 고흥 지역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의 보건의료인 570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었죠. 이번에야말로 꼭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절박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첫 관문인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역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법안 소위가 열렸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달 초의에서 행안부가 특별법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번에는 여야 공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특별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시군위에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진일보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은 3월 임시회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주 법안 소위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잇따라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제정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 순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순천시의 최저간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순천 시민들의 요구대로 이행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순천 주윤식 도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주윤식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면접 공천 과정을 문제 삼고 이를 심판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후보는 경찰 수사서 허위 문자 메시지가 밝혀졌지만 민주당 면접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도의원 적합도 면접에서 주 후보 등 순천 지역 후보 2명을 부적합 사유로 탈락시켰습니다.
전남에서 택시비나 술값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강기훈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 범죄가 지난 2016년 2015건에서 지난해 2,40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은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무전취식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포스코 정기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오늘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사업 청산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게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폐암 진단을 받은 또 다른 환경미화원 B씨에게도 순천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돌린 광양의 한 농협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 33명에게 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광양 농협조합장 A씨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임 기간 중 기부 행위는 유죄이지만 선고와 관련된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5월 어머니들도 미얀마 시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남일 같지 않게 느낀 어머니들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유엔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를 외쳤던 추혜성 씨. 추 씨의 남편 역시 광주 민중항쟁에 참여했다 모진 옥사리와 고문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추 씨이기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역시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희 5월 가족들은 정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아파서 갈 수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있잖아요. 80년 당시처럼 투쟁하고 싶은. 40년 전 광주와 똑같은 현재의 미얀마 상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추 씨와 5월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소복을 맞춰 입고 나온 어머니들은 시민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0여 명의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미얀마 대학생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학생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성금은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에서나마 미얀마 상황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힘들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시민들이 이렇게 마음 저희랑 똑같아요. 거주하고 있고 지켜줘서 진짜 감사하고. 한편 5월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는 내일 미얀마 연대기구를 출범하고 모금운동 등 미얀마 연대와 지지 방법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구흥군의 지난해 통계청 청년 고용률이 전남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20년 청년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구흥군의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 57.7%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해 전남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년 고용률이 증가한 데 대해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 조성, 가업 승계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기자비 어민들이 전국 규모 단체를 구성해 어획량 상한선 폐지 요구 등 정책 대응과 권리 보호에 나섭니다. 여수와 목포, 제주, 통영 등 250여 명의 어민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목포에서 사단법인 전국자망연합회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